안녕하세요. 요즘 금값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하죠. 인플레이션 걱정에 시장은 흔들리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을 둘러싼 단기적인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요. 긴 호흡으로 금의 진짜 가치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금 시세를 보면서 마음 졸이는 거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금 시세 확인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막 좌우되기도 하고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문장입니다. 금은 타이밍을 맞추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두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팔지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 시간의 힘 자체를 내 편으로 만드는 자산이라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럼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지난 30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이야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금 한 돈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약 37,000원 수준이었대요.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안 가는 가격이죠? 그리고 3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2025년 12월이 되면 이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요. 약 89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출발점과 비교했을 때 정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죠?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의 가치가 이렇게나 묵직하게 쌓여온 거죠. 이 엄청난 성과를 연평균 상승률로 환산해보면요. 대략 10%에 달합니다. 물론 주식처럼 막 하루아침에 대박나는 그런 수익률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매년 꾸준히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도 남는 정말 단단하고 안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금값이 매년 오르기만 한 건 절대 아니에요. 2009년에는 33%나 급등했지만 불과 몇 년 뒤인 2013년에는 반대로 18%나 크게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이러니까 단기 차트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1년, 2년 짧게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이걸 10년 단위로 길게 놓고 보면요. 금값은 언제나 이렇게 부드럽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는 사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네요. 금은 평소에도 물론 가치를 잘 지켜주지만 진짜 그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이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팬데믹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다른 자산들이 맥을 못 추던 바로 그 순간에요. 금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안전자산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증명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금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금은 축구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은요, 막골을 넣는 화려한 공격수가 아니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금의 진짜 역할은 바로 수비수, 그것도 아주 든든한 중앙 수비수입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시장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굳건히 막아내는 방패 같은 존재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비를 하느냐? 첫째, 인플레이션이 와도 돈의 가치를 지켜주고요. 둘째, 원화 가치가 불안할 때 달러처럼 환율 위험을 막아줍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쇼크 업서버, 그러니까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죠. 게다가 이거 진짜 큰 장점인데 주식처럼 막 복잡하게 기업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채워놓으라고 권장해요.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바로 이 작은 비중만으로도 포트폴리오 전체 안정성을 확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핵심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금 투자 전략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수비 목표를 정한다. 5에서 10% 정도. 둘째, 가격이 좀 내린다 싶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사모은다. 셋째, 가격이 막 급등할 때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그냥 잊어버리세요. 사놓고 잊어버리고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끝나기 전에 이것 하나만큼은 진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 실수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은 나중에 정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치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가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금에 대한 수요가 막 비정상적으로 몰리면서 국제 시세보다 국내 금값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해요. 한마디로 거품이 잔뜩 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아주 쉬운 규칙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국제 시세랑 우리나라 가격 차이,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10%를 넘어간다? 그럼 그건 무조건 일단 멈춤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장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금은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모아가는 거지 단기적인 광기에 휩쓸려서 웃돈까지 줘가면서 살 자산이 절대 아니에요. 이 원칙 하나만 딱 지켜도 실패할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보고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그저 내일 모레 10일의 등락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는 데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